다만 현재 세계적 추세 그리고 호주의 경제, 사회, 정치 사항들을 좀 보자라고 하면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줄어들 여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또 한 2, 3년이 지난 다음에는 장점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될 수 있겠죠. 현재 학생비자 소지자 숫자들이 있습니다. 2024년도 12월 31일 기준에서 작년 동일 기간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호주 내 학생비자 소지자가 4.6%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는 54만 7,064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학생비자 소지자들이 52만 2,172명이 있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학생비자 소지자들의 숫자들이 꽤나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달마다 매 3개월마다 이 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표들에는 여러 가지 팩트들이 좀 존재해요. 학업이 또 연말에 많이 끝나니까 학업 시작과 종료일, 방학 또는 귀국일, 학업 시작 전 입국하는 사람도 있고 타비자로 전환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게 매 3개월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게 감소하고 있거든요. 학생비자 숫자들이. 어떠한 부분들에서 명확하게 감소하고 있냐면은 보케이셔널 에듀케이션 섹터, 그러니까 직업훈련과정, 우리가 전문 직업훈련과정들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요. 그 말들은 뭐냐면은 호주 이민성에서 그토록 좀 정리를 해내가려고 했던 비자 연장용 목적으로 뭐 비즈니스 칼리지나 이런 것들을 듣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제재적인 요소들이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케이셔널 섹터에 있어가지고 학생비자 승인율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호주 외에 오프쇼어에서 학생비자 신청자의 섹터별 승인율을 이제 발표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시면은 일단 저희가 대학이나 대학원 같은 경우는 작년도 비교해서 승인율들은 꽤나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지금 90.7%이기 때문에 작년도보다는 꽤나 많이 지금 회복이 되고 있고요. 물론 향후 6개월 이후 회계연도까지 다 봐야 되겠지만 그냥 작년도 12월 말까지 나온 통계들을 보면은 10%가량은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영어 과정 같은 경우에는 한 5% 정도는 감소했어요. 이게 영어 과정을 통해서 또 체류를 연장하려고 하는 또는 이런 목적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 보고요. 조기 유학은 전년 대비해 가지고 한 7% 정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호주 정부에서는 조기 유학을 바라볼 때 조기 유학을 와서 호주에서 많은 문화나 뭐 학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가는 부분들을 고려하겠지만, 또는 조기 유학을 와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체류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을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장고 증명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강화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시는 조기 유학 신청자들은 좀 비자 리퓨저를 받는 상황들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직업훈련 과정은 뭐 예상을 좀 뛰어넘어서 대략적으로 뭐 한 3% 정도의 비자 승인율이 좀 올라갔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MD111 우리가 학생 비자를 심사하는 규정에 대한 변경들을 해나가면서 이제 그래도 이 산업들을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벼룩 잡는다고 초과 상관을 다 태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에듀케이션 인더스트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유지해야 되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요즘 학교들 얘기 들어봐도 뭐 한국 학생들은 비자가 어느 정도는 나오는 시점이라고 보여진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저희가 이제 고용주이민 임시비자와 관련해서 상위 15개 직종에 대한 경감률에 대해서 지금 발표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일단적으로 보면은 일단 고용주이민은 절대적으로 셰프 직종들이 꽤나 많고요.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소프트웨어, ICT 뭐 이런 직종들도 있었고요. 예상외로 간호 직종들도 고용주이민을 통해서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고용주이민 상담을 해드릴 때 만약에 기술 과정으로 신청을 하실 때는 산업군의 크기와 그리고 그 산업의 업장의 형태들을 고려하는 두 축의 기준점을 가지고 고민을 하시라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뒤에 있는 그래프들을 쭉 한번 보시면은 뭐 어떤 직종들이 상위 톱 15에 속해 있는지를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이 코멘트들이 있었어요. ICT나 회계의 상대적인 감소가 꽤나 크거든요. 여기에 보시면은 뭐 어카운턴트는 뭐 지금 18.7%, 소프트웨어는 42%, 뭐 ICT는 47%, 뭐 이런 고용주 이민의 어떤 감소세가 굉장히 크게 나타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호주 이민성에서는 이 부분들이 2022년도 10월 달에 발표한 MD97 장관 지침 97로 인해서 우선 처리들을 해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것들이 반영돼서 그때 많이 비자를 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줄어든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일부의 에이전트들이 뭐 현재 호주의 어떠한 유학 후 이민의 트렌드, 주요한 이 직종의 관건들이 간호 또는 IT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전혀 사항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호주에서는 지금 조금 더 이제 이전의 통계상으로 좀 장려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메디컬, 의료 관련 쪽, 간호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과 교육 분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들을 좀 더 고려하고 진행하는 부분들을 좀 더 권고했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게 적어도 작년까지의 통계들을 보면은 반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고용주 이민의 비자 신청자의 접수자가 36%가 증가됐고 그리고 2024년도, 25년도 6개월 간의 통계들을 볼 때는 작년의 기준에서 72% 정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호주에서는 고용주 이민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장려하는 분위기로 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민을 원하는 신청자가 정상적인 고용 관계를 통해서 나를 검증하는 부분들이 호주 정부가 좀 더 장려하는 측면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브리징 비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다리처럼 연결하는 비자죠. 이게 브리징 비자 A, B, C, 뭐 E, 뭐 등등 브리징 비자들이 있는데요. 이 비자들은 임시 체류 형태들을 가지게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끝나서 학생 비자를 신청했는데 학생 비자가 아직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이 브리징 비자로 연결이 돼서 브리징 A 상태로 학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학생 비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를 해나가는 형태들을 보입니다. 그럼 이 비자들은 앞서 얘기한 뭐 Net Overseas Migration과도 관련성이 있을 거고요. 호주에서 이제 적체되는 임시 비자의 인원의 증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소와도 관련성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들을 보면은 2024년도 12월 31일 연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34만 2,077명이 임시비자로 있다라고 합니다. 이는 동기간 대비해서 61.9%가 증가된 숫자라고 해요.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뭐 학생 비자가 끝나고 학업을 연장하거나 워킹이 끝나고 뭐 워킹 비자 연장하거나 파트너 비자로 연장하거나 고용주 이민을 연장하거나 이러한 신청자들의 신청량 증가에 기인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다만 저희가 이 오른편에 보이는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 그래프 선상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하나의 그래프가 있죠. 이게 학생 비자이거든요. 학생 비자를 신청해서 지금 브리징 비자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한 2023년도 기준으로 볼 때는 한 2만 명도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요. 이 그래프가 거의 뭐 11만 명이 넘는 숫자까지 증가됐기 때문에 지금 학생 비자 브리징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뭐 저희도 통계 있지만 거의 뭐 1년 동안 학생 비자를 신청했으나 비자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 온쇼어, 그러니까 호주 내에서 신청하신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호주 이민성에서는 해소해 나갈 것인가, 이것도 저희가 앞으로 좀 점차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 문제들을 호주 이민성에서는 꼭 해소를 해 나가려고 접근을 할 겁니다. 호주 이민에 있어 가지고 스트림별 계획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그레이션 플래닝에 대한 부분들이 2024년도 5년도를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이 막대 그래프와 도표 자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민 초청 숫자들은 엄청나게 많이 증가됐다가 지금 다시 줄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죠. 그건 앞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2024년도 5년도에 18만 5천 명에 대한 이민 통계들을 받고, 이 중에서는 기술 이민이 13만 2,200명, 그리고 패밀리 스트림으로 받는 거가 52,500명이네요. 52,500명을 받거든요. 다만 현재 세계적 추세, 그리고 호주의 경제, 사회, 정치 사항들을 좀 보자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 숫자는 내년도부터 뭐 길게는 2025년 6년 회계년도, 6년 7년 회계년도까지는 좀 더 줄이는 추세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뭐 미국에선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뭐 영주권이 있는데 잠시 타국으로 갔다가 이전에 범죄 기록으로 영주권을 말소시킨다거나, 또는 캐나다 또한 뭐 굉장히 많은 임시 체류자들 때문에 이 법규들을 굉장히 빠르게 정리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호주도 지금 현재 뭐 너무 많은 임시 비자 체류자들을 앞서 말했지만 좀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칼끝을 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숫자들이 좀 줄어들 예상들을 보여갑니다. 그리고 2023년도 말에 발표한 마이그레이션 플랜의 기준에서 변경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 내용은 호주의 기술 이민 프로그램 구성과 그리고 결과 내용들을 2024년도, 25년도까지 포함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들의 색깔들을 한번 보세요. 색깔들을 보시면은 초록색이 스킬드 인디펜던트, 그러니까 우리가 점수제 이민으로 접근하는 이민 방향이고요. 인플로이어 스폰서가 주황색입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테리토리 노미네이션,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민하는 것들이 있고요. 리저널, 저밀도 지역에서 접근하는 방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측면들이 색깔의 변화들을 쭉 보게 되면은, 그러면 앞으로는 기준점들이 결론적으로는 나에 대한 기술을 구직을 통해서 검증받아서 진행을 하는 하나의 방향,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방향은 인구 저밀 지역들에서 우리가 주정부 이민이라든지 뭐 인구 저밀도 주정부 이민이라든지 인구 저밀도 고용주 이민이라든지 이런 방향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들을 좀 더 권고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숙련 기술 이민에 대한 부분들을 호주에서는 우선순위를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라고 하는 규정들이 있어요. 이 가이드라인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속에서 뭐 고용주 이민이나 지방 지역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이나 또는 의료나 교육 부분들에 대한 신청자들을 좀 우선시 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잘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각 개인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전략을 어떻게 짜는지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좀 빨리 넘어가서 지방지역 이민비자 통계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방지역에서 우리가 이민을 신청하는 것들은 전년도 비교해서 전체적인 숫자는 줄이고 있는데 이 지방지역 비자에 주는 카테고리 안에서는 700건 정도의 쿼터는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방지역 이민에 대한 장려들은 계속적으로 해나갈 거고 앞으로 좀 더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2024년도 12월 말 기준에서 16,000건이 접수가 됐대요. 근데 이 접수건들, 그럼 앞으로 또 접수가 되겠죠. 그럼 뭐 3만 건들, 33,000건 기준해가지고 진행을 해나갈 건데 이 숫자는 꼭 완전히 이행할 거다. 우리가 전체적인 마이그레이션 플랜이 있지만 거기에 못 미칠 수도 있고 조금 더 오버될 수도 있지만 지방지역 카테고리에 배정된 34,000건은 꼭 이행을 할 거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 이 주정부 이민 쪽으로 인구 분산 정책 쪽으로 호주 정부가 얼마나 좀 신경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보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예상하고 유추하는 부분들인데요. 앞서도 좀 얘기 드렸고 지금 이제 선거철이에요. 선거철이라서 이제 지금 현재 정부가 노동당 정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자유당 정부가 좀 더 우세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분위기를 좀 보면은 이제 자유당 정부가 이제 정권을 다시 가져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자유당 정부의 이제 당수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임시비자들이나 마이그레이션 프로그램들이 정상적이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숫자들을 뭐 한 14만 명까지 줄여가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이 얘기를 좀 무르긴 했지만 우리가 이제 정권을 집고 나면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 라고 무르긴 했지만 이게 세계적으로 약간 이 이민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호주도 뭐 이민을 계속 받아야 되는 나라지만 그 영향들을 피해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로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임시 거주자를 한 26만 명 수준으로 낮추겠다. 라고 하는 얘기도 하고 있고 전체적인 이민 숫자들도 뭐 이 자유당 당수는 14만 명까지 줄이겠다라고 좀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 이 공급 과잉을 줄이기 위한 이 정책들은 뭐 한 2년간은 시행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호주 유학 후 이민을 공학적으로 막 접근하거든요. 기술적으로. 뭐 그러면 뭐 전공 선택, 지역 선택, 학과 선택, 뭐 돈이 충분히 있냐 없냐 뭐 이런 식으로 단순화 시켜 가지고 접근을 해요. 근데 개개별마다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케이스들은 뭐 퍼스에서 WA주에서 5포로 일하고 돈을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뭐 간호학과를 가고 간호학을 졸업해 가지고 또 뭐 스폰서가 에이즈 케어 널스가 됐건 아니면은 내가 점수제 이민을 해 나가든 이런 케이스들도 있고 그리고 어떠한 학생들은 뭐 나이가 한 30 중반 정도 되는데 비자 준비를 잘 해와 가지고 또 고용주 이민을 받아서 뭐 요리사로서 이민하기도 하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뭐 방법적인 부분들이나 기술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나의 현재 조건에 대한 객관화 작업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내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어떠한 방법론들을 되게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일 답답한 질문이 가장 빠르게 영주권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한 질문들이 굉장히 답답한 질문이거든요. 근데 사실적으로 뭐 여러 가지 사실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나이라든지 영어 능력, 그리고 뭐 경력, 학력, 뭐 동반자 유무 이런 것들이 또 이민을 하는 데 있어 갖고 많은 영향들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섬세하게 잘 파악을 해보는 것들이 필요할 거고요. 거기에 있어 가지고 내가 어떠한 경쟁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시는 것들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을지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들을 좀 받는 것들이 요청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저는 뭐 각각의 사실들은 바라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다만 기본적으로 가지는 사회적인 원리나 뭐 진리 같은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호주는 어쨌든 이민을 받지 않고는 유지를 해나갈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이게 떨어지는 폭이 있으면 다시 올라오는 시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뭐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잘 준비해 가지고 미래의 상황들을 좀 파악하고 나를 객관적으로 이해해서 접근을 해나가는 것들이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항상 말하는데 변하지 않는 가치들이 있어요. 앞서도 얘기 드렸는데 결국은 기술 이민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충분한 기술을 배우거나 아니면은 갇혀서 나를 증빙해서 이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간다 라고 하면 그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물론 타이밍과 운이라는 요소들이 존재하겠지만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해서 뭐 컨트롤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의 기술적인 능력들을 충분히 쌓아서 그리고 구직을 하고 경력을 쌓아가고 할 수 있는 점수제 기술 이민이나 고용주 이민으로 접근을 해나간다 라는 부분들의 변하지 않는 포커스 첫 번째 접근을 해나가는 부분들이 돼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지역 분산이에요. 호주도 뭐 다른 여러 나라처럼 대도시의 지역 인구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를 계속 분산시키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호주 사람들한테 자 인구 분산해서 나가 이렇게 하면 안 나가요. 벌써 시민권자들이 있고 시티에서 인프라를 즐기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가요? 또 호주 사람들은 그 커뮤니티 지역에 대한 그러한 애착심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면 결국은 이민자를 지역으로 분산시킬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는 이러한 정책들도 좀 더 강화될 여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뭐 지역 분산에 대한 포커스를 가지고 그러한 방향성을 접근해 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네, 최근 이제 뭐 2024년도 연말까지 나온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사항들이 있다 그러시면은 엉클오지, 예, 저희 또 유튜브나 블로그 또는 상담 채널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